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이렇게 중요한 6주년을 맞는 행사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또 어떤 발표까지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맡은 파트는 그 네카의 의료기술 평가의 사회적 활용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굉장히 6년 전에 처음에 네카가 생길 때 굉장히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애정 있게 한번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려질까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음인가요? 자, 저는 이제 네카가 과연 어떤 기관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에 섞여서 말씀드린다면 의료 분야, 이런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마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아주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그 초미의 관심사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우리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국민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간통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건, 의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문제죠.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그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심판관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런 의료기술 평가가 국민의 치료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언론인의 입장으로서 제가 본 관점을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은 사실 굉장히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네카에 요구하고 또 기대를 하는 거죠. 그건 아마 네카의 어떤 설립 목적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어떠냐? 일반 소비자죠. 일반 소비자는 오늘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앞에 부분이 영어로 많이 돼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의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일부 기껏 의료에 대해서 접한다 하더라도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나 조금 알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철저하게 굉장히 쉬운 영어로, 자기들이 알기 쉬운 영어로 알기 쉽게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마 대신해 줄 사람들을 미디어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도 전문성 또는 아니면 거기에 대해 쉽게 푸는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아직까지 네카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크게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몇 건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은, 그래서 따라서 네카는 국민에게 어떤 평가 결과를 쉽고 또 그 다음에 신속하고 그 다음에 명료하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 신의료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건강을 담당하는 기자들,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논설위원이지만 건강을 담당하는 기자를 오래 해왔거든요. 하면서 자조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들 쓴 기사들 중에 대부분은 국민 건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병원 수익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기사.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새로운 것, 뉴스니까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걸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신의료기술을 소개하고 신의료기술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아직까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심사평가까지 가지 않은 그런 기술들이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어가지고, 자조적으로 우리는 결국 병원 돈벌이에 굉장히 기자들이 상당히 동원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지만 많은 국민 중에는 의료기술 평가가 좀 신속하게 내려지기를 바라는, 정말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상대방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라든가 또는 아니면 의료기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지나친 이 평가라는 허들을 뛰어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이게 굉장히 규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로 역지사지 해봐야 되는 건데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그 의료기구라든가 의료기술 평가를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인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대강 수긍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의료기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은 정말 불필요하게 과도한 의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만은 유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아직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허가를 내줬을 때, 특히 뭐 아주 고액의 어떤 의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이게 과연 국민 어떤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조금 가끔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줄기세포 치료 기술,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앞서가는 것 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이건 좀 치료 기술하고 치료 약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있긴 하지만 치료제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세계에서 뭐 1등, 2등, 3등이 전부 한국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전부 임상 허가, 신약 허가가 받은 거고,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가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빠른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그런 걸로 인해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앞으로 큰 어떤 우리나라의 큰 미래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줄기세포 치료 자체에 대한 어떤 국민 불신도 초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크게 보는, 저희 언론이 보는, 하나의 또 기자가 보는 어떤 의료기술 평가의 어떤 중요성, 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의 어떤 검증 과정이었죠.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평가원, 이 세 군데가 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세 군데를 다 출입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일부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성격이 다른 기관들 아니에요. 너무 성격이 다른 기관이 너무 성격이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느 부분을 지금 빼느냐 마느냐, 지금 2번이죠. 2번을 빼느냐 마느냐 가지고 조금 지금 논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이게 중간 2번, 그거를 일부를 이제 이게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는 지금 입법 예고를 마치고 법제처의 심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기관마다 서로 다른 표현을 한마디로 보면은 이거 면제가 아니라 간소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거는 그 표현 자체가 거기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생략이다. 완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어떤 절차를 하나에 빠뜨리는 생략이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 봐가지고, 두 기관은 아니죠. 찬반 양측의 입장이 이 단어, 간소화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생략이라는 단어, 이것만 가지고도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 업체는 어떠냐? 지금 여기 의료기기 업체에서도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의료기기 업체는 여기 현재 지금 보건복지부가 내놓고 있는 그 안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게 속마음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적어도 현재 겉으로는 완전히 100% 만족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떤 것들을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제 조금씩 나뉘어 있는데요. 제가 정치권 얘기를 한번 스크랩을 해봤더니, 여당의 이제 김종록 의원이 말씀하신 게,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새겨들 필요가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도 생각했던 부분이고,
뭐 여러분들은 조금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우리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네카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 단어보다도 투명성이라는 단어보다도 난 그 뒤에 있는 평가위원들의 대부분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네카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그 소비자들의 시각 또는 외부의 시각을 조금 많이 이분이 반영한 게 아닌가, 대신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과거에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을 했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평가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카의 어떤 그동안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에서 평가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서로 사회적 논란도 컸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전문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조금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어떻게 투명성을 조금 더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금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은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뭐 의료기기 안전상권은 0.1%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렇지만 이제 김용희 의원 같은 분도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의료 영리학까지 얘기하는 건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또 한 가지 이게 이 평가 면제 부분, 아까 간소하고 어쩐 데는 생략 이렇게 얘기한 저는 이제 중간에 면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면제 부분에 따라서 과연 의료비 급등을 부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시민단체하고 보건복지부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어떤 경우든 옛날에 저희가 의약분업 그때 할 때도 제가 이제 그때 취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서로 평가가 굉장히 상반됐죠. 뭐 어떻게 의료비가 급등할 거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 결과가 상반됐는데 이건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진짜 나중에. 그런 결과가 상당히 저희들도 미리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 충분히 둘 다 일리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시민단체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역시 우리는 현재 이제 네카라는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대개 이제 전담 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게 뭐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평가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 평가의 대상이 상대가 있는데 평가라는 게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평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 아무리 객관적인 잣대를 들인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늘 어떤 불신이라는 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소비자가 정부를 불신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을 불신하고 뭐 서로 불신하는 그런 어떤 풍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의 객관성을 정말 되게 반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기억이긴 하지만 광우병 사태 같은 건 났을 때 그 일본도 역시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 아닙니까? 물론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평가에 어떤 문제가 되니까 일본에서도 민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품안전위원회라고 아주 평가 전문기관을 따로 독립을 시켰거든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우병 사태라든가 이런 식품안전 사태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누구 말이 옳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같이 논란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독립된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기관들을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외국에서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갖다 낸 이유는 그야말로 외국에서는 그야말로 독립기관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어떤 객관성,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가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뭐 생략이라든가 간소화 이 조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갖다 넣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자로서 그동안에 우리가 사회적 논란이 그런 게 어떤 게 있었는가 뭐 기사를 한번 쭉 검색을 좀 해봤어요. 물론 이제
뭐 송명규 교수 사건은 워낙 저도 취재했고 오래 널리 아주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 너무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이제 2012년 국내 시술이 금지됐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되게 저 기억으로도 이거는 뭐 식약처 평가는 이미 통과한 거 아니냐 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 이후로 그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카바 수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국부의 유출이냐, 아니면 정말 우리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정말 정당한 거냐, 이것 대한 평가는 뭐 아직도 조금 더 지금 완전히 모든 게 결론난 거라고 보기 어렵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최종적으로 어떤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네카라든가 이런 어떤 평가, 의료기술의 평가가 대중에서 조금 더 이게 중요하다고 알려진 계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라는 것은 이게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큰 뭐 환수 문제도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평가 결과가 예를 들면 뒤늦게 어떤 소급되는 경우에 있으면은 평가 결과에 의해서 이런 어떤 소송도 제기가 되는 어떤 큰 사회적 이슈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의 얘기인데 신해철 씨의 이제 위밴드술 요즘 위밴드술 이번 그 신해철 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고도 비만 환자들 또는 일반 병원들이 이걸 시술하는 병원들이 어떤 수익이 줄어든 건 물론이고 실제 꼭 받아야 되는 환자들까지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돼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컸는데 그 결과가 과연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용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네카가 했던 그 평가 결과를 쭉 한번 봤더니 그 위밴드 수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평가를 해서 이미 이게 만약에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근접했던 그런 상황하고 근접했다가 갑자기 이런 사건 하나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다른 모든 게 달라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로봇 수술의 유효성 문제라든가 이건 굉장히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줄기세포 치료의 어떤 기술의 유효성 논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네카가 하나 해결해야 되고 또 네카뿐만 아니라 의료기술 평가에서 늘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네카에서 했던 기술 평가 사례들 몇 가지 이제 봤더니 굉장히 나름대로 재밌는 어떤 평가들을 많이 했어요. 전식 극냉동 치료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문헌적 연구가 부족해서 아직은 연구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난청 수술에 대한 고압 산소 처치 일부 이런 것들도 이거는 안전하다. 또 팔 이식 수술 이건 또 역시 안전한 수술이다. 이런 것들 또 하지 정맥류에 대한 냉동 수술 이런 것들은 역시 안전성과 유효성 있는 평가 이런 걸로 했는데 이런 수술 사실은 난청 환자라든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팔 이식 수술 환자라든가 이런 수술 또는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 숫자 환자가 꽤 많겠죠. 이런 수술들은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언론에 조금 충분히 이걸 잘 언론에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언론에서 포장을 해서 잘 언론을 했으면 이 네카의 어떤 그동안의 평가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더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 제가 한번 쭉 스크랩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최근에 문신에 대해서도 한번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문신에 대해서. 근데 문신 차두리가 그냥 문신하고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젊은 사람들이 요즘 문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문신에 대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큰 흐름의 변화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문신의 안전성이라든가 유효성 또는 이런 것들을 제 생각으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조금 어떤 건 잘 이렇게 아까 제가 자꾸 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언론도 잘 포장을 해야지 그게 얘기가 되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사례를 조금 든다든가 해가지고 잘 포장해가지고 했으면 문신 기사 같은 경우는 중앙 3대 일간지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네카의 어떤 역할로서 할 만한 그런 좋은 소재였는데 그런 소재가 아주 극히 일부 뉴스에서만 다뤄진 게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무슨 여기 의료기술의 평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의료기술 평가하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 평가한 결과를 알기 쉽게 그냥 보도하는 역할을 하는 기자로서 좀 아쉬운 점과 그런 점, 그동안에 어떤 것들이 기사가 될 만하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네카가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모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네카가 우리의 헌재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헌재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헌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네카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네카의 필요성이라든가 네카의 그 고마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 뭔가 제일 중요한 게 대중의 눈높이로 가야 된다. 대중의 눈높이, 대중의 소통, 대중이 관심 있는 거. 대중이란 건 일반적으로 의료 비전문가들입니다. 철저한 의료 비전문가들입니다. 의료 비전문가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어떤 네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네카는 이 홍보 파트라든가 대중을 알리는 파트가 이게 아마 평가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저희들 이제 리스크라는 게 이제 요즘 리스크라는 게 평가, 리스크 어널리시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과학적인 영역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전문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와 언론인,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일반 시민 이런 사람들 전부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네카가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 단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를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하고 알려야 그리고 국민들이 자신에게 정말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 내가 예를 들면 로봇 수술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다른 수술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갑상선암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네카가 어쨌든 좋은 어떤 평가의 결과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눈에 있어서 너무 이게 의사들, 전문의들 중심, 전문가들 중심의 어떤 네카가 아니고 조금 더 소통을 위하면 물론 어떤 전문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어떤 외에 어떤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일반 대중과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이 실제로 어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